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이곳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저희 집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전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정적이 흘렀고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느라 바쁘셔서 새벽 일찍 출근을 하시고 밤늦게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학생이었기에 공부를 하느라 바빴죠. 그런데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지 않았고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니셨습니다. 늘 술을 먹고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오셨고 항상 저와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술버릇만 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대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왜 이혼을 안 하는 건가 궁금할 정도로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저희 집에 항상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곤 둘이서 신혼부부처럼 하하호호 거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춘기 소녀였고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한창 예민할 시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아버지는 정말 사이좋은 부녀 관계였습니다.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루 쉬는 날이면 같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골라주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면서 밥도 먹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같이 TV를 보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화도 물론 틈틈이 자주 했고요. 아버지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전한다면 상처받을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군요. 거의 매일같이 그 남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둘이서 꽁냥거렸고 저는 그럴 때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던지 아니면 집을 나가서 그 아저씨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점점 당당해졌어요.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아저씨를 집으로 보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갔다가 아버지의 퇴근 시간 때 집으로 돌아오면 아저씨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당당하게 안방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오히려 어머니와 그 아저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둘이서 아주 천천히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가 들어오실까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죠. 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안방 안에 있는 저희 셋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를 속여왔다고 오해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어머니 편에서 매일 스파이 짓을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에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어머니와 그 아저씨를 보고 동공이 흔들리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와 그 아저씨도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이미 다 눈치챈 것을 알았는지 당황하지 않았죠. 놀라지 않은 채로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유유히 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아저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때는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다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시고 아버지 밑에 수많은 비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낯선 사람의 향기가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수많은 경비분들을 지나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서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불륜이 소문이 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귀에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감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딸인 저한테 엄마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태어나서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 없고 제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남편한테 잘하는 와이프도 아니잖아요. 매일 다른 남자와 함께 우리 집에서 히히덕거리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가족인가요? 그날 그 아저씨가 나가고 저희 집에는 다시 평소와 똑같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똑같이 혼자 밥을 드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그 아저씨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 있었죠. 이게 저희 집안의 평소 풍경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평생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처음엔 아버지가 점점 말라가시고 출근하는 날이 적어지셔서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최정한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버지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고 했던 게 그 이유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고 저는 제가 자원해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것도 많았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병원에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들 어머니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 별로 놀라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저는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의 병원으로 가서 병간호를 했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잠도 거기서 잤습니다. 거의 병실에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가면 병원에서 입을 옷을 챙기는 저보고 어머니는 아이고 분여간 게 절절해서 눈물이 다 난다 라며 비꼬면서 말을 했고 저희 집에는 아주 그 아저씨가 안방을 차지하셨거든요. 차라리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병실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막상 현실이 됐을 때는 다 필요 없더군요. 머릿속으로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수없이 떠올렸지만 현실이 되니 눈물만 났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버려서 자주 쓰러지다 일어나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의 사망신고와 사망보험금 얘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비서가 어머니한테 다 말해줄 리 있나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설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시켜 놓고 갔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했고 나머지는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어머니는 화를 미친 듯이 내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긴 건 사망보험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남겨주셨죠. 그것도 어머니한테는 너무 과분하지만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신 조그마한 재산을 탐내셨죠. 하지만 제가 상속받은 건 어떻게 쓸 수 있겠나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의 풍경이 조금 달라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머니 스타일도 다 바뀌어 있었고 빈방에는 물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나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오나 싶어 당황해하고 있을 무렵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실에 있는 저한테 다가왔고 어머니는 저에게 야, 너 인사해. 이제부터 네 새아빠고 얘는 네 새동생이야. 이름은 김민영이고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벌써 그 아저씨와 재혼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고 곁에 안 계시다는 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민영이란 여자애가 저에게 악수를 건넸고 저는 화가 나서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어머니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그렇게 성질을 내? 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셨죠. 세상에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 안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처럼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친딸인 저보다 민영이를 더 아꼈죠. 매일 저 빼고 셋이서 같이 하하호호 하며 식탁에서 밥을 다 같이 먹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한 번도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진정한 가족은 저희가 아니었던 건지 민영이와 아저씨와 행복하게 밥을 먹더군요.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들었고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집에 들어가면 셋은 똘똘 뭉쳐서 하루 종일 같이 다녔거든요. TV도 같이 보고 야식도 매일 같이 먹고 여행도 셋이서만 다녔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솔직히 어머니한테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모성애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대를 한 적이 없으니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 들어오기 싫었고 항상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이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어떻게든 나가서 살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벌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 일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사장님과 직원이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게 어디 쉽나요? 저는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했고 대학교에 입학하면 근처에서 살 자취방도 제 돈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가 또 있었어요. 바로 민영이의 괴롭힘 때문입니다. 민영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지만 저한테 갑질을 심하게 했어요. 이미 어머니와 아저씨가 자기 편인 것을 알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막대하더군요. 제가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주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충분히 어머니와 아저씨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민영이는 제가 모은 돈을 뺏고 싶어서 저러는 거였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민영이는 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다 일러바쳐요. 그리고 전 꾸중을 들으면서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항상 민영이가 저한테 전화하는 일은 돈을 빌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돈 얘기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저한테 야, 너 우리 아빠 생일 선물 샀냐? 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아저씨와 정말 안 친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집에 단둘이 있어도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습니다. 아저씨도 제 생일날 선물을 주신 적이 없고 저도 챙기지 않아요. 그런데 대뜸 저한테 아저씨 생일 선물 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샀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민영이가 한 말은 너무 뻔뻔했어요. 여태 선물도 안 사고 뭐 했어? 나 지금 백화점인데 내가 골라놨으니까 지금 계좌이체로 80만 원만 보내. 설마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돈 한 푼도 안 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집에서 나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나 해. 민영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고 저는 몸속에서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얹혀 산다뇨. 저희 집에 굴러들어온 건 민영이와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효도를 하라느니 얹혀 살면서 돈 한 푼을 내라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또 있어서 화를 내면 민영이가 자신의 말이 저한테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영이가 하는 말이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싶었죠. 제 행동을 보고 많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2살 어린 여자애한테 기죽기 싫었어요. 제 자존심만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진 건지 집으로 가자마자 민영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 때 저는 민영이 머리채를 잡아서 뒤로 젖혔고 그리고 쌍욕을 내뱉었죠. 지금까지 매일매일을 지옥 속에서 사는 듯이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 민영이에게 잡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민영이를 붙잡고 욕을 하니 누군가 제 뺨을 찰싹 하고 때리는 겁니다. 저는 생애 처음 맞아보는 뺨따기에 너무 놀라서 누군지 바라보니 바로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때리고 놀라지도 않으시며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애초부터 어머니의 딸은 제가 아니라 민영이었나 봅니다. 제가 과연 핏줄이 맞긴 한 걸까요? 민영이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고 저는 뺨이 붉어진 채로 짐가방을 대충 싸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온 돈으로 제가 입학할 대학교 근처에 아주 허름한 자취방을 구했죠.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가난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유하게 살았을 때보다 심적으로 편했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해서 돈을 벌었고 등록금도 제가 스스로 대출을 받아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니 가족들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더군요. 그리고 가족들은 저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간 게 오히려 더 좋았겠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가정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처음부터 고아원에서 태어나 자라서 부모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아무것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대가 되었고 결혼도 했어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제가 가족이 있는 줄 몰라요. 이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밖에 없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결혼했기에 혼주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고아라고 알고 있는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 아껴주셨고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주말 부부예요. 매주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만나면 신혼부부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 혼자 남아 남편과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항상 오실 때 연락을 주시고 오셨고 그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터폰으로 밖을 봐도 아무도 없었죠. 저는 누군가 싶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저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와 민영이가 있었거든요. 둘은 거짓골로 저희 집 앞에 서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땐 그들은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턱 막혔죠. 10년 만에 보는 사람한테 무슨 민폐입니까? 저는 당장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자기네들끼리 저희 집 빈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싸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집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는 걸까요?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딱 그날 하루만 재우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지 않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못을 박았고 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에 저는 잠에 청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사람일까요?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하루만, 이번 주만 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기간을 늘렸죠. 저는 출근 준비로 바빠서 허둥지둥하고 있으면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집에 귀한 물건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귀중품들은 다 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꼭 내쫓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죠.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걱정할 것이고 제가 고아라고 알고 있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면 화를 낼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기에 당장이라도 민영이와 어머니를 빼내야 했죠. 일하는 내내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해서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사분들도 이런 적이 없었던 제가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조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둘이서 제 옷장을 마구 뒤적이면서 패션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걸 입겠네 저걸 입겠네 하며 제 화장품도 맘대로 쓰고 있었죠. 제가 어젯밤에 그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라도 저희 집에 들이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와서 그들을 보고 놀라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나 이거 써도 되지? 나 네 동생이잖아. 10년 동안 나한테 못해준 거 이걸로 갚는다고 퉁쳐. 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제가 진짜 신고할 줄 몰랐는지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경찰이 집에 들어왔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서 조사받는 내내 그들은 억울한 척, 불쌍한 척을 해대더라고요. 너무 역겹고 억울했는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제 보호자인 남편에게 방금 전화를 했으니 금방 올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많이 떨렸고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셋이서 투닥투닥 하며 싸우고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경찰에게 상황을 다 들은 건지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원래 잘 울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눈물이 없는 편이라 남편은 제가 잘 울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니까 경찰서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지금까지 어머니와 민영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설명했죠. 안 그래도 경찰은 이미 CCTV로 주거 침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원조회해 보니 이미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고 저는 합의 따위는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어머니와 민영이는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우선 남편과 둘이서 집에 돌아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혼자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이 이혼까지 염려해 두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지방에서 일하지 않을 테니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서울에 한 자리가 비어서 일이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서울로 돌아와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도 너무 좋았고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민영이와 어머니는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았고 전과자라는 게 걸려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세상에서 그들이 없어지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어머니와 민영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쫓지 못했는지 돌이켜보면 아마 제가 조금의 반가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착해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사람 쉽게 믿지 마시고 가족이라고 인연 못 끊는 거 아닙니다. 저처럼 호되게 당하지 마시고 미리 끊어내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